개원은 개고생. 개원은 개고생. 개고생 심화편, 개원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들 위한 개고생입니다. 10부작에 이은 우리 심화편에서 첫 번째 우리 게스트로 모신 더 원 외과의 이동원 원장님과 오늘은 직원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희가 개고생 총론에서 개원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는 질문에 입지가 중요하고 네. 뭐 마케팅이 중요하고 인테리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눴는데 네, 개원을 해서 병원을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사람입니다. 원장님 5년 개원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사람 직원 관리? 네, 뭐 원장님- 어렵나요? 네, 어렵습니다. 직원 네. 관리 굉장히 어렵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요? 우선 직원분들이 자주 좀 바뀌는 경향이 아, 있죠. 그래서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텐데 네. 본인들이 이제 음. 그 직장을 좀 옮기시는 자주 옮기시는 자주 것 같아요. 옮기시는 편이고 네. 그리고 구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외과는 네. 더 힘든 것 그렇죠. 같아요. 외과에서는 아무래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 네. 뭐 IV라든가 IM 같은 건 기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술실에 오셔서 뭔가 어시스트를 해주실 수 있으면 굉장히 또 고맙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인 개념 개념이- 자체가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저희는 위대장 내시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까지. 내시경까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기는 굉장히 힘들죠. 보통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하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신규. 오셨어요. 그렇죠. 신규. 다 신규 분들을 뽑아서 제가 네. 이제 가르치고 그래서 저랑 손발이 맞게 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게 네. 이렇게 갔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 중에서 한 분만 이제 남고 남은 분들은 다 떠나시죠. 이제 떠나시고 한 분이 좀 오래 계시면 그분이 이제 좀 저랑 손발이 오래 맞으시면서 따르게 오시는 분들도 가르쳐 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한 분을 가르치셔가지고 네. 그분이 다시 또 다른 분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르치게 다른 분을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편한 시간이 왔다가 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오래 계셨던 분이 네. 또 다른 또 병원으로 움직이게 되는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이죠. 억상이 무너지고 네네. 힘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직원 문제를 처음에 저희가 다루는 이유도 그렇고 직원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할 말도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얘기를 다 풀어내야 될지 고민인데 크게 4가지 테마로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직원 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효율적으로 다룰 것이냐, 세 번째는 직원들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네 번째는 직원 관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영에서의 직원, 총 5파트로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이동원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직원 선발인데요. 네. 신규 직원이 나은가요? 스카웃이 나은가요? 스카웃과 신규 직원은 우선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근데 우선 처음에 병원을 세팅하는 입장이라면 무조건 할 수 있으신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경력직이 없이 처음 신규로 들어오시면 병원 세팅이 아무것도 안 너무 힘들죠. 아무것도 너무 안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물론 오셔서 그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오셔서 모셔가지고 같이 이제 병원을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했고 나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냥은 안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네. 안 따라오고 원장님이 또 인덕이 좋아야지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나오지는 않고요. 그것도 그렇고요. 공급을 좀 물론 그렇죠. 그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경력직이 좀 낮고 더 좋다면 같이 손발을 맞춰둔 사람이랑 나와서 그게 제일 그게 베스트죠. 가장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두 분만 계시면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같이 손발을 또 맞추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리키면서 병원을 더 이제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시는 분은 확실한 2명만 있으면 된다.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확실한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한 명, 생각합니다. 확실한 한 명만. 한 명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우리가 개원을 직원 3명 또는 4명을 네.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3명 중에 확실히 나하고 좀 손발이 맞고 나하고 가치관이 맞고 나를 좀 옆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윙맨이 있다 그러면 진짜로 성공만만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좋죠. 제가 이제 직원 관리에 있어서 직원 선발에 있어서 첫 번째로 궁금한 질문은 네. 직원을 면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면접을. 면접을 잘하는 어떤 요령이 있나요? 어. 짧은 시간에 좋은 직원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노하우? 네, 우선 직원분들이 면접을 오시는 것만 해도 저는 사실 감사한 일이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왜냐면 일이죠. 오신다고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심지어 면접 합격하고 나서 언제부터 출근하라고 했는데 안 그럼요. 오시는 분들도 그럼요.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면접을 다 하고 네.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날 문자가 오죠. 아, 원장님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다른 이유로 되지만 그렇죠. 알고 보면 다 양다리인 거죠. 뭐 그렇죠. 양다리로 네, 해서 그렇죠. 저쪽이 더 그렇죠. 좋으니까 가는 그리고 건데.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또 감사하고 전화 없이도 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쌩까지는 분들 네, 많죠. 그럼요. 그래서 네. 우선은 면접을 볼 때 저는 이제 자기 개인 속에서 자기 개인 소개서. 네. 이력서랑 그리고 본인 소개서를 이렇게 받아서 좀 읽고 먼저 물어봅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 그 페이라든가 이런 거가 네. 맞는지. 이게 사실 이게 안 맞으면은 중요하죠. 결국은 네. 온다 했는데 안 오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페이와 본인이 원하는 페이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맞추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솔직하게. 그게 틀어지면 결국은 나갑니다. 오면 잘해줄게. 이건 안 통하는 거 안 통합니다. 그건 안 통하고 집이 좀 가까우신 분들을 뽑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사실 뭐 병원 쪽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본인들도 집이 가깝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잘 안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집이 멀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이 병원보다는 더 가까운 데로 가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되죠. 일단 제가 제일 1년 동안 저도 면접을 좀 봤는데 네. 한 30분 면접했던 인상이랑 실제로 와서 일하는 인상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제 면접을 예를 들면 3명을 본단 말이죠. 3명을 봐서 이 사람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면접 볼 때는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아니어가지고 저는 궁금한 게 면접을 어떻게 잘 보는 거지? 이런 고민이 좀 됐어요.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집이 가깝고 집이 가깝고 자기소개서 그렇죠. 그걸 집이 뭐 가깝고 그렇죠. 얘기하고. 깨놓고 말하는 거. 깨놓고. 이거를 뭐 솔직하게. 나는 여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을 원하는 거를 어떻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봐야겠지. 이건 안 됩니다. 그냥 정확하게 맞춰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만큼이고 당신이 원하는 건 얼마인지를 정확히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재계약은 어떠세요? 원장님 두 번째 질문은 네. 이제 저는 사실은 3개월 수습으로 계약을 했어요. 네. 계약을 하고 3개월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연봉을 올리거나 또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결렬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원장님은 어떻게? 저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3개월 우선 수습 기간을 두고요. 네. 3개월 동안 저희랑 맞는지 그분도 저희랑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습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제 정식 직원을 채용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올려드리죠. 공급 올리고. 네, 공급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보통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또 공급을 올려드립니다. 올리고 해서 본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그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아지시고 능력이 커지니까. 사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재계약을 2명 하고 했어요. 1년 지나가지고. 네. 근데 재계약도 좀 힘들던데 재계약할 때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나요? 5년 동안 계셨으니까 개원하신 지 5년 됐으니까 재계약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재계약하면서 이제 뭐 복지나 아니면은 혜택을 좀 주고 또 아니면 월급을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1년 정도 지날 때마다 이제 서로 상의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요구하시던데요? 그래요? 저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파격적으로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병원이 잘 돼도 그렇습니다. 병원이 잘 돼도 보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잘 돼도 힘들면 나는 돈을 더 달라. 병원이 잘 되셔서 그러신 거죠. 1년 계약하시나요? 아니면 계약할 때 3개월 끝나고 계약할 때는 정규적으로 계약이 되는 건가요? 네, 정규직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냥 쭉 계약 기간 없이? 계약 기간 없이. 저는 1년 계약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계약 기간 없으면은 그냥 연봉을 다시 재계약하는 거는 아니니까 연봉을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요?
계약서를 쓰죠.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하면서 다시 연봉을 올리고 그렇죠. 계약서를 계약서를 다시 썼고. 직원들의 사실 요구사항은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노동자일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저도 공직생활을 12년 했기 때문에 저도 1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자꾸 봉급 올려달라 그러고 휴가 늘려달라 그러고. 근데 이제 이게 경영자 CEO 입장에 돼 보니까 쉽지가 않던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조율하는 게 좋을까요? 무작정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원장의 그런 욕심만 또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솔직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작년 매출과 올해 매출 딱 얘기해주고 이만큼 우리가 올랐으면 월급을 더 주겠다. 뭐 똑같은데 너 월급만 올려줄 수 없다. 없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이 봉급을 많이 올려달라고 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군요. 자, 세 번째 질문은 면접을 볼 때 네. 저와 가치관이 좀 비슷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좋다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그리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그래도 원장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좀 직원들이 맞춰줄 수 있는 직원이면 좋겠다. 네. 이 생각은 어떻게 그렇게 직원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한가요? 네.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군요. 저도 이제 개원 초기에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마다 이제 미팅도 하고 뭐 많이 하시죠. 미팅에서 이제 커피 네, 마시면서 얘기하고 원장이 네. 얘기하고 뭐 우리 병원의 방향은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네. 그 시간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차라리 뽑으실 때 우리 병원이랑 나의 비전은 이렇다. 우리 병원은 이렇게 가고 싶고 나의 비전은 이런데 당신도 여기 따라올 수 있는지. 동의하면 온나? 그렇죠. 아니면 오지 마라. 그렇죠. 너무 이게 이런 비전과 다르다. 아니면 싶으면 그거는 좀 그때 그만두시기 하겠고. 나는 직원들이 오는 고객들한테 좀 친절하게 인사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 없으면 오지 마라. 이런 그렇죠. 거군요. 근데 보통 이제 병원에 오고 싶은 직원은 하겠다고 하겠죠. 그렇죠. 다 하겠다고 하겠죠. 하고 와서 이제 나중에 또 안 하겠죠. 그러면 아. 그거는 따로 불러서 말을 하든지 너무 안 맞으면 그때는 헤어지든지 해야죠. 헤어지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럼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질문은 직원은 변하는가? 원장님 5년 해보시니까 직원은 변하던가요? 네, 충분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 계시다가 또 다른 또 병원에 가신 분들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 근처에 옮기시는 또 이제 외과 병원들이 또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병원에 계실 때 행동이랑 또 그쪽 가서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도 있고. 병장으로 우리 더원외과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도 잘 계시다가 거기서 좀 안 계시는 분들도 있고. 오케이. 또,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와서 서로 잘 상호작용이 잘 되면서 잘 맞으면 더 좋은 영향을 일으킬 수 있고, 만약에 뭐 원장과 직원 사이뿐만 아니라 직원과 직원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안 맞으면은 굉장히 또 그 직원이 자기가 더 일할 수 있는 역량만큼 일을 안 하고 그냥 깽판을 치다 그러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원 선발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건 뭐였냐면 사람이 변하는가. 만약에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러면 내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라면은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헤어지는 거. 그렇죠. 네. 그거를 나는 이 사람을 무조건 데리고 가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변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를는 이제 우리가 맞춰줄 수 있지만 본인이 너무 원장님이랑 안 맞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그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고민됐었던 적이 있어요. 직원이 일을 너무 잘해요. 네. 직원은 스페셜리스트야. 네. 너무 잘해. 근데 내하고 가치관이 안 맞아. 그러면 이 직원을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죠. 알아야 되는 네. 거야. 일은 잘하지만. 그렇죠. 왜냐면 계속 원장님한테 그게 스트레스로 오거든요. 네. 나는 사실 병원에서 원장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다른 환자를 보는 거에도 짜증이 나올 수가 있고 다른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선발에 있어서의 마지막 질문은 헤어지는 건데 네. 아까도 뭐 잠시 얘기 나왔지만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건데 네. 직원하고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제가 원해서 헤어진 적은 없습니다. 대박인데요. 야. 다 떠나셨어요. 떠났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한 번도 뭐 네. 나 그만 나오고 싶다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다 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 대답은 제가 좀 힘듭니다. 말씀드리기. 저는 이제 왜 이런 고민이 됐냐면 저는 이제 3개월 수습이 끝나고 계약을 하는데 제가 계약을 안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저하고 안 맞아요. 가치관이 음. 안 맞아가지고 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은 잘하는데 저하고 가치관이 안 맞아서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재계약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아 이때가 진짜 조금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왜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는 그런 그러니까요. 거의 그런- 딱 그 네.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헤어질 때 굉장히 헤어질 때마다 와이프 만나기 전에 연애하면서 헤어질 때 아 이런 정말, 발언은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네. 네. 제 와이프도 압니다. 제가 아, 그 아세요? 와이프 만나기 전에 5번 연애했던 거 아 아는데 아시면 뭐 또 네, 괜찮죠. 그때 헤어질 때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때마다 네. 고민이었는데 직원들하고 헤어질 때도 되게 미안하고 아 그럼요. 힘들죠.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로 직원 선발 얘기를 했는데요. 원장님 뭐 지금까지 직원 여러 번 면접 보시고 네. 선발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개고생 보시는 분에게 직원 선발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우선 직원분들을 뽑으실 때는 또 무슨 메디잡이라든가 이런 널스장 널스잡, 메디 뭐 이런 사이트를 사람이? 통해서 본인 병원을 이제 홍보를 하죠. 우리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런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는 그 직원들이 지원을 해서 오시게 돼서 보게 되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그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병원 운영 방식과 얼마나 맞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장 솔직하게 얼마를 드릴 수 있는지, 본인이 얼마나 원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개더라고요. 직원들이 원하는 거는 복지가 두 개가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생각으로 직원들하고 면접을 보냐면 내가 면접을 보지만 그 사람이 나를 면접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얘기 다 해요. 음. 왜냐면 나를 모르고 들어와서 아이 원장님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러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소개를 해주고 네가 원하면 오고 아니면은 안 와도 된다. 네. 뭐 이러면서 면접을 보는 게 서로가 쌍방간의 면접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네. 들고 처음에는 면접을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지원자 5명 하면 5명 다 면접 보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써서 힘들어서 그 중에 한 명만 골라서 면접 보고 괜찮으면 오케이 하고 나머지 4명한테는 죄송하다고 문자 보내고 그랬는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면접을 다 보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다 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놀랬던 게 그게 직원들이 많이 오나요? 면접을 딱 공모를 하면은 그렇게 많이 오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왔던 것 아, 같습니다. 저희는 네. 그렇게 면접을 많이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외과 선생님들이라든가 네. 다른 뭐 내과 선생님들 이렇게 여쭤봐도 직원들 구하기가 힘들다. 네. 왜냐면 면접 자체를 많이 안 넣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들고 서로 마음에 들어서 직원을 뽑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원 자체 풀이 많으면 사실 좋은 직원을 뽑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 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좋은 직원을 어떻게 뽑느냐, 이거는 선생님처럼 배부르 소리군요. 배부르. 풀이 많으시면 여기서 좋은 직원을 내가 뽑아야지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오는 사람만 그렇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오시는 분만 해도 감사합니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저만 그런 건지 다른 원장님들도 원장님 그러면 저기 모르겠지만. 스카웃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다른 일 잘하는 분한테 네, 뭐 가끔 저희 직원이 네. 전에 있던 직원이 한 저희 병원에서 2년 있었던 직원이죠. 제가 이제 신입부터 이제 같이 제가 가르쳐가지고 수술실도 하고 내시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스카웃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아니다. 그래요. 그거는 상도덕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직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직원을 선발할 때 어떤 요령이 있어야 될지 사실은 피디님이 너무 길다고 자꾸 커트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얘기 되게 중요해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 네. 그렇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고생을 진행하고 있는 장편한 외과 이성근이고요. 네, 저는 더원외과 이동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